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수능날이네요. 자, S&P 500이 올 한 해 동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글로벌 비트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친척 중에 수험생이 있다면 S&P 500의 올 한 해 흐름처럼 사상 최고치, 사상 최고점을 기록하는 수능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해봅니다. 자, 간밤에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아직까지 기술주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 앞으로 계속해서 수요와 수익이 창출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셧다운 이후의 시장 흐름은 과연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그 기로에 서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간밤에 나왔던 주요 이슈들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말씀 주신 듯 AI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기술주에서 이탈된 자금이 비기술주들로 유입되는 자금 로테이션이 포착이 됐습니다. 어떠한 흐름들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죠. 3대 지수는 자금 로테이션 가운데서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다우지수의 아웃퍼포먼스가 눈에 띄는 하루였고요. 0.7% 가까운 반등입니다. 48,250포인트대에서 거래를 마치면서 오늘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냈습니다. 그랬던 반면에 나스닥 지수가 0.26%의 마이너스 23,400포인트대까지 뒷걸음질을 쳤고요. S&P 500은 강보합권으로 장 막판에 그래도 상승으로 돌려내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은 오늘 안으로 종결될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상원에서 예산안이 최종적으로 가결이 됐고 이제 하원의 승인 그리고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국 현지 시간으로 오후 5시에 절차적 표결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하원에서의 최종 표결은 현지 시간 오후 7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간으로는 아침 9시 이후에 이 셧다운 해제와 관련된 속보가 전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런 기대감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AI 주들에 대한 밸류에이션 우려감이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시장은 상승과 하락의 재료가 혼재된 가운데 혼조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부 월가 전문가들은 셧다운이 종료된 이후에도 여전히 시장이 견뎌야 할 한 가지 테스트가 남아있다고 지적을 하는데요. 바로 경제 지표들의 발표가 재개된다는 부분이죠. 안개가 거친 이후에 지금 시장의 포지셔닝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가격 재조정이 필요한가 여부에 대한 판단 역시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 가운데서 백악관 측의 중요한 발표가 있었는데 10월 CPI와 고용보고서가 발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이 기간에 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갔다 보니까 데이터에 대한 집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10월 데이터만큼은 영구적으로 발표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연준은 정말 어떤 깜깜한 통로를 걸어가고 있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경제 지표가 발표되지 않는 가운데 여러 연준 위원들의 발언은 이어지고 있죠. 애틀랜틱 연은의 라파엘 보스틱 총재입니다. 지금 고용보다 물가의 위험이 더 크다라면서 금리를 당분간은 유지를 해야 된다. 연준의 2% 목표치를 향해서 점차적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것이 아주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금리를 동결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내놓은 거고요. 다만 보스틱 총재는 내년 2월이면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연준 안에서의 인플루언스가 더 커지게 될 인사들의 발언도 주목을 해봐야 될 텐데 아주 유력한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지목되고 있는 인사이죠. 케빈 에셋 경제위원장 간밤에 금리는 0.5%포인트 인하가 더 타당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목소리에도 주시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러한 내용들 소화하면서 10년물 금리 8bp가량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대로 금 가격의 급등세는 눈에 띄고 있죠. 셧다운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라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은 일각에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체적인 종목들의 표정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은 빅테크주들 일부가 크게 흔들리는 하루였습니다. 특히 메타의 주가가 2.9%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가 됐고
됐고요. AI 소프트웨어 종목군들의 약세가 이어졌습니다. 오라클, 지금 빚내서 투자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다라는 우려감이 발목을 잡으면서 3.9%의 하락, 팔란티어의 주가 역시도 3%대 차익 실현이 일부 다시금 수혜가 됐습니다. 대체적으로 반도체주들의 표정은 좋았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장 막판에 조금 더 탄력을 준 점이 S&P 500 지수의 상승 전환에 도움이 됐습니다. 0.3%의 플러스, 브로드컴도 0.9%의 플러스권이고요.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단연 AMD가 되겠죠. 9%의 급등이었습니다. 전날 애널리스트 데이의 효과에 따라서 급등세를 나타내고요. 특히나 이 자리에서 리사수 CEO가 AI 반도체 수요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AMD의 매출 성장률이 연간 기준, 그러니까 CAGR로 앞으로 3에서 5년 동안 35%의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데이터 센터 시장 규모가 2030년에는 1조 달러까지 커질 거라는 언급까지 있었거든요. 달리 해석을 하자면 AI, 지금 거품 아니다라는 말로 통역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AI에 대한 투자는 근본 없는 큰 도박이 아니라 올바른 베팅이라는 발언까지 있었고요. 이러한 내용들 이후에 웰스파고 측에서는 AMD에 대한 목표가를 기존의 200달러에서 300달러에서 345달러까지 대폭 상향 조정을 했다는 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 밖에 빅테크 이슈, 테슬라의 주가가 2%대 내렸는데 10월 전 세계 주요 시장 내 판매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시장이라 하면 북미와 유럽, 중국, 한국 등 4개 지역이 포함이 되고요. 이곳들에서의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 23% 감소했습니다. 웰스파고 측에서는 전기차 인센티브가 종료된 이후에 미국 안에서 판매량이 급감할 거는 예상을 했던 결과이지만 다른 지역들에서도 같이 급감하고 있다라는 추세에는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요. 4분기 인도량 전망에 하방 압력이 있다라는 의견과 함께 매도 투자 의견, 목표가 12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로보택시 시장의 경쟁이 격화하고 있다라는 점 역시도 테슬라에게는 부담 요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구글의 웨이모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무인 로보택시 상용화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와 피닉스 그리고 LA 지역에서 일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24시간 이 무인 로보택시를 운영하기 시작한 거고요. 이에 반해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오스틴 등지에서 운행을 시작하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감시자가 탑승한 채 운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살짝 뒤처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파벳의 주가는 오늘 장중 기준으로는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만 1.5% 마이너스로 거래를 마치고 있고요. 그 밖에 종목들을 표정을 보자면 일라이릴리의 주가 비만약 시장 강세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3%의 급등, 오늘 신고가 역시나 경신해냈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 강세의 주역으로 볼 수 있는 금융주들, 특히나 오늘 골드만삭스와 JP모건 그리고 아멕스의 주가 역시도 IPO 이래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국채금리가 하락하다 보니까 대출 수요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 밖에 주요 종목들의 이슈, 일단 GM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미중 갈등 관련된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됐습니다. 일단 GM이 공급사들에게 2년 안으로 모든 중국산 부품을 공급망에서 제외시켜라 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로이터의 보도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이 전해지고 있고요. 해당 보도에 따르면 중국산 원자재와 부품 의존도를 낮추고 대체 공급처를 찾아라 라는 지시가 공급사들에게 전달이 된 상황입니다. 일부에게는 2027년까지 공급망 연결을 완전히 끊으라는 지시까지 전달이 됐고요. 오늘 이러한 소식 속에서도 GM의 주가는 0.9% 강세를 나타내면서 역시나 2010년 IPO 이래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 외에도 또 한 가지 미중 갈등 관련한 소식,
지금 미국의 반도체 제재가 조금 먹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중국에서 AI 칩 품귀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다다랐다라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내용에 따르면 AI 칩 부족이 극심해지자 중국 정부가 최대 파운드리 업체죠. SMIC에 화웨이로의 칩 공급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라라고 직접 개입해서 지시를 했다라는 거죠. 중국 정부가 시장에 이렇게 직접 개입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칩 부족 사태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반증한다라는 판단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스로픽 이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스로픽의 클로드 AI, 지금 많은 과학자들 사이에서 특히나 인기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최근 불거지고 있는 AI 거품론 속에서도 엔스로픽 역시나 대대적인 투자 확대 계획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수년에 걸쳐서 미국의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73조 원 정도가 되겠죠. 이 금액을 투자해 AI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현재 위치는 뉴욕과 텍사스주로 특정이 되고 있고요. 엔스로픽은 잘 아시는 것처럼 빅테크 기업 가운데에서는 아마존과의 본드가 가장 강합니다. 아마존의 AWS 클라우드 서비스를 가장 큰 고객사로 두고 있는가 하면 또 아마존으로부터 엄청나게 큰 투자를 받고 있기도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오픈 AI의 순환 거래와 마찬가지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 주요 종목들의 이슈, 크게 움직였던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서클 인터넷부터 보시죠. 오늘 개장 전에 실적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성적표를 열어보시면 7억 4천만 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66%의 전년 동기 대비 성장이었고요. 컨센서스도 안정적으로 웃돌았습니다. EPS가 특히 놀라운 수준입니다. 64센트의 EPS를 기록하면서 시장에서 기대됐던 20센트 대비 2배, 3배를 훌쩍 뛰어넘는 이익률을 기록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가이던스 역시도 고무적입니다. 2025 회계연도 기타 매출 전망 가이던스 상단이 1억 달러로 제시된 모습을 현재 보고 계시는데요. 시장에서는 9천만 달러 정도가 예상이 됐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실적 결과가 잘 나와줬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제 비용에 대한 가이던스 역시도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향후 이익률이 감소될 수 있다라는 해석으로 이어지면서 서클 인터넷의 주가는 12%의 급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스위스의 신발 제조사입니다. 많은 이 러닝을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온홀딩의 운동화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3분기 연속 가이던스 상향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보시다시피 매출과 어닝 모두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어닝콜을 들어보니까 블랙 프라이데이 없이도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에 이제 엄청난 과감한 프로모션 없이도 할인 없이도 엄청난 수요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사측의 코멘트가 전해졌거든요. 이러한 내용들 소화를 하면서 주가는 18% 가까이 급등, 오늘 40달러 선을 뚫어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AI 방산 기업인 빅베어 AI 월요일 마감 후에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이에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틀 연속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 자체도 좋았지만 에스크세이지라고 하는 생성형 AI 플랫폼 인수를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이 소식이 주가를 부양하면서 18% 급등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징주들 모두 리뷰해봤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으로 이어갑니다. 네, 이제 셧다운 이후의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그 흐름을 어떻게 가늠할 것인가, 이것을 계산하는 움직임들이 분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 셧다운 이후에 시장 흐름이 어떻게 전개됐는가를 들여다본 그래프인데요. 이렇게 진하게 갈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셧다운 기간 동안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그 수익률을 집계한 그래프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진하게 네이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셧다운 이후에 한 달 동안 시장의 전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의 흐름은 가장 밝은 하늘 색깔 선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번 셧다운 이전에 가장 긴 셧다운을 기록했던 것도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였죠. 2019년의 흐름을 들여다보면 셧다운 기간 동안에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한 달 동안에는 첫
셧다운 기간 동안 올랐던 만큼은 아니었으나 역시 굉장히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셧다운 이후에 3개월 동안에 더 폭발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줬죠. 이번 셧다운 기간 동안에는 여러 가지 노이즈들 그리고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이 상당히 거세게 나타나면서 지난 셧다운만큼의 상승 탄력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셧다운 이후에 대체로 상승 탄력을 3개월 동안 이어갔다. 그리고 3개월째에는 더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셧다운 이후의 흐름도 조금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LPL 리서치의 그래프였다라는 부분 소개시켜드리고요. 자, 다음으로 바로 이어서 살펴볼 내용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내용입니다. 메타가 위스콘신에 새롭게 데이터 센터 구축 계획을 밝혔는데요. 2027년 이후에 가동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메타의 위스콘신 신축 데이터 센터를 들여다보기에 앞서서 맥킨지가 2030년까지 데이터 센터 용량, 데이터 센터 수요가 얼마나 늘어나게 될 것인가를 가늠하는 그래프를 또 한 장 가지고 왔는데요. 맥킨지에서는 2025년 대비 2030년에 달하면 현재보다 데이터 센터 수요가 3배가량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가는 길에도 계속해서 수요는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성장세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죠. 자, 지금 논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한 38%가량으로 맞춰져 있다면 그 수요는 이제 2030년에 전체 용량 자체는 3배로 늘어나지만 30%로 줄어들게 되고 AI 수요가 70%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전력을 조달하고 데이터 센터가 원활하게 구성되면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자극하는 모든 섹터들이 함께 자극을 받아갈 수 있을 텐데요. 현재는 엔비디아가 그 흐름을 주도한 뒤에 과연 이 흐름을 누가 이어받을 것인가를 두고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2030년까지 꾸준한 우상향, 물론 기관마다 전반적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숫자는 다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보는 데에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메타의 열정, 이번 신축 데이터 센터에는 어떻게 좀 드러나고 있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메타의 위스콘신 데이터 센터는요, 위스콘신주 비버댐에 약 6만 5천 제곱미터 규모의 데이터 센터 단지로 들어서게 될 예정이고요. 2027년 가동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전체 투자액은 일단 최대 10억 달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약 2기가와트, 그러니까 1기가와트가 대형 원전 1기가 가동할 수 있는 전력 규모라고 본다면 상당히 큰 규모의 전력 인프라를 확장할 계획이다라고 들여다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첨단 네트워크 송전 설비가 구축된다라는 점이 핵심이겠고요. 이 데이터 센터를 과연 어떤 기업들과 세세하게 계약을 하면서 이어나갈 것인가는 앞으로 다른 기업들의 실적에도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요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눈에 띄는 점은 100% 청정 재생에너지로 운영할 것이다 라는 의지를 밝혔다라는 점이겠고요. 지금 계속해서 미국 사회 내에서도 데이터 센터 이렇게 막대한 수요와 공급이 일반 지역 주민들의 전기요금을 지나치게 올리고 있다라는 비판에서 좀 자유롭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의 원활한 순환을 위해서 일자리 기여하겠다라는 것도 굉장히 명확하게 밝히고 있고요. ESG 경영 다시 한번 시장의 전체 화두로 좀 올라설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애틀랜타의 AI 슈퍼팩토리 인공지능 전용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또 속보로 전해왔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뿐만이 아니라 오픈 AI, 구글, 하이퍼스케일러들을 위주로 해서 지금 현재 미국 안에 있는 전력 시스템들, 데이터 센터 단지들이 굉장히 한 곳에 편중되어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미국 중서부와 남부까지 대규모 AI, 클라우드 신설을 본격화하겠다라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과정에서 전력 인프라 기업들이라던가 아니면 원전이라던가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도 함께 탄력받아 갈 수 있음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AI 데이터 센터가 자극할 수 있는 기업들 정말 많이 있을 텐데요. 간밤의 주인공은 앞서서 체린 앵커가 전해주었던 것처럼 명백하게 AMD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매출 성장세를 계속해서 35%가량으로 맞춰 나가면서 우리는 엔비디아가 90%가량 압도적으로 가지고 있는 점유율을 두 자릿수까지 끌어오겠다라는 의지도 명백하게 밝혔던 AMD 애널리스트 데이였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것은 PEG 레디오에 따라서 어떻게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 평가되고 있는가인데요. 이 PEG라는 것은 이익 성장률을 감안해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고평가되어 있는가 저평가되어 있는가를 감안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더 낮게 나타날수록 현재 시장에서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가장 끝단에 위치하고 있는 기업이 AMD입니다. 그 점을 감안을 한다면 AMD 물론 PER 기준으로는 굉장히 높은 주가 레벨을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지만 이익 성장률을 감안한다면 AMD의 현재 주가는 오히려 지금이 오히려 빠른 것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AI 데이터 센터가 자극하는 것들 가운데에서 AMD에 대한 시장의 평가도 간밤에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목표가 레벨도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멜리우스에서는 매수 의견을 유지했고요. 목표가 $380 제시했는데요. 마진 가이던스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캔터 피츠제럴드 비중 확대 의견 제시했고요. 목표가로는 $350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EPS가 앞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매출과 이익률이 성장하게 된다면 $20까지 도달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리사수 CEO였는데요. 이 부분도 역시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라는 평가와 함께 목표가를 $350로 제시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목표가 $300 제시했고 2030년까지 AI 실리콘 전체 시장이 $1조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점 안에서 AMD의 성장세에 눈여겨보자라는 의견이고요. 조금 조심스러운 의견도 있었습니다. 에버코어 ISI, 아웃퍼폼 상당히 긍정적인 투자 의견이고요. 목표가도 $283로 제시하긴 했는데 일단 오픈 AI 6기가와트 이 대규모의 목표를 완전히 달성할지는 조금 지켜보되 AMD의 성장세 자체는 인상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메타의 데이터 센터 확장세 그리고 메타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확장세를 그리고 있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데이터 센터 수요를 살펴봤는데요. 그와 함께 자극받아갈 수 있는 종목들도 역시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자, 그런데 시스코 시스템즈는 과거 닷컴 버블 당시로 좀 돌아가면 청바지 기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금광과 청바지 그 이익이 함께 늘어났던 과거의 사례를 기억한다면 시스코는 지난 닷컴 버블 당시의 흐름을 주도했던 주요한 기업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제 하드웨어 기업에서 전반적인 기업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쪽으로 확장세를 그리고 있기는 한데 아주 그 속도가 빠르지는 않다라는 것이 시스코 시스템즈를 조금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관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실적이 나왔는데요. 지금 매출액이 시장의 컨센서스 147억 달러 수준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습니다. 149억 달러로 발표가 됐고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8%가량의 성장 흐름이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0.98달러의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1로 발표가 됐고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10%의 성장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2026년 매출 전망도 상향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 EPS 전망 역시도 지금 하단이 $1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자, 시스코 시스템즈 원체 아주 빠르게 실적의 성장세를 보여주는 기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 이번 실적 자체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시간외에서는 5%대 강세 흐름 띄고 있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하이퍼스케일러를 비롯해서 시간외 시세는 아주 도드라지진 않지만 시스코만 유일하게 아주 강한 초록빛을 내뿜고 있습니다. 5%의 강세 흐름 계속해서 이어가 줄 수 있을 것인가 지켜보시고요. 자세한 어닝콜 내용은 6시 반부터 시작이 되는 만큼 월가워즈에 업로드되는 뉴스프레소를 통해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